액수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닙니다. 행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액수가 작다고 해서 이게 말이 되냐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창원지검 쪽에서 수사를 제대로 해버리겠다는 신호가 아닌가.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SOS를 친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죽지는 말자. 지금 하는 걸 보면 변호사로서 논리보다는 일을 망치고 있는 사안이 돼버렸다. 물 좀 갖고 와버렸는데 갖고 온 게 휘발유야. 막 뿌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이거는 전원입니다. 네. 이 기자들이 이제 김소연 변호사한테 전화로 취재를 해가지고 명태균 씨 이렇게 되면 징역 얼마 정도 나올까요? 지금 나오는 정도는 무기징역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전원입니다. 전원. 예. 명태균 씨 입장 중에 또 재밌었던 게 네. 무릎 수술을 해서 도주로 예. 갔다. 예. 요새 누가 달려서 도주를 합니까? 도주할 때는 자동차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그러는 거지. 참 순박한 분인 것 같아요. 순진한 분인 것 같아요.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1월 15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우리 대통령 뉴스가 참 많이 나옵니다. 대통령 부부 뉴스들. 뭐 예전에도 당연히 대통령 뉴스는 뭐 중요한 뉴스긴 한데 이렇게 1년 내내 계속 대통령 뉴스가 나온 그런 때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살짝 또 들기도 하는데 뭐 그래도 오늘도 또 대통령 관련된 뉴스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뉴스들 잘 분석 해석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또 드릴 우리 게스트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그 망했다. 네, 굉장히 큰 예, 분란이 좀 됐나 싶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뭐 지지율 네. 1% 올랐더라고요. 지지율 오히려 반등했습니다. 그러게 이제 겸손하게 얘기하니까. 예, 3% 올랐어 오늘. 기술적 반등. 네. 자, 그리고 맥 정치사회연구소 서용주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맥 소장입니다. 네, 맥 소장님. 네. 자,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김보협 대변인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살짝 좀 말씀 좀 들어보니까 우리 김보협 대변인님은 진짜 모범생이셨던 것 같아요. 네. 얼마나 학창 시절 뭐 이럴 때도 그냥 친구들끼리 어디 좀 놀러도 가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데조차도 발 한 번 들이지 않은. 아니요. 그런 말씀하시면 댓글로 막 올라올 겁니다. 과거 저의 과거를 아는 선수들이 분들이 댓글로 야 이거 어디서 봤다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십니다. 놀 만큼 노신 분이었다 그래요? 그거죠. 뭐. 제일 신나게 놀았던 데가 동아리방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진 않습니까? 저는 동아리방은 아니고요. 네. 동아리 활동도 하기는 했지만 네. 저는 대학생 때는 주로 학생회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네. 그거죠 뭐. 동아리하고 학생회는 엄연히 다릅니다. 네. 같은 학생의 방이든 동아리 방이든 네, 그리고 학교에서 놀았다는 소리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김보협 대변인. 그렇게 이제 바르게 잘하면 우리 김보협 대변인 되는 거죠. 아유, 정말 부럽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많이 갔던 우리 신혜원 기자님 예? 반갑습니다. 신혜원 기자님 그래도 좀 활발한 활동들 또 어딜 가요? 하셨지 않을까? 공부밖에 싶은데 몰랐던 신혜원입니다. 공부밖에 몰랐어. 예. 예. 책과 펜밖에 몰랐던 이 신혜원. 방에는 그러면 놀았던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어요. 윤희석 대변인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1년 반 동안만 놀고 18개월 딱 놀고. 예. 아, 더 이상 놀 게 없더라고요. 1년 반을 해보니까. 술을 못 먹으니까 미친 듯이 놀았다는 그래서 저 거지. 재수할 뭐. 때 제일 많이 놀았어요. 재수. 예. 술을 먹을 수 있으니까. 재수할 땐 먹어도 되나요, 참? 재수할 땐 성인이잖아요. 그래요? 제가 강남 대성에서 했는데 네. 딱 4시에 수업 끝나고 딱 강남역에 가면 술집이 문을 쫙 엽니다. 놀았네. 그 연구야 나 지금. 네. 그러나 오늘은 또 우리 대통령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대통령은 그래도 굉장히 안 노신 분이겠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뭐 하셨겠지 뭐. 제가 대답해야 돼요? 네, 제가 나이 차가 좀 있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준석 의원이 또 뉴스의 중심에 들어와 네. 버렸습니다. 네, 네. 어제 아침인가요? 그 인터뷰를 좀 하면서 그게 이제 새벽이었어요. 심지어 새벽이었어요. 한 6시 50분쯤에 네. 이제 해외 출장 갔다가 돌아오는 이준석 대표를 이제 기자들이 인천공항에서 기다렸죠. 내용이 조금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불거진 게 이제 지난 재보궐 선거인데 그거 말고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때도 대통령이 특정 시장
구청장 후보자의 공천을 언급을 했다 나에게 네. 이런 이야기를 공개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죠. 김영선 의원 말고 김영선 전 의원 말고 네. 다른 시장 그다음에 네. 다른 구청장 네. 여기에 공천 대해서도 개입의 시점 범위의 대상이 훨씬 늘어날 수 있다. 아, 네, 이런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요. 네. 일단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저도 이제 기록을 몇 개 찾아봤는데 뭐 사실 대통령께서 공천 시기에 저에게 활발하게 소통하신 기록도 다 확인해봤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제가 참 옛날 생각나면서 참 웃겨서 말도 안 나오는 것들도 많이 봤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어느 도당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가지고 저한테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서울의 어떤 구청장 공천을 또 이제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말씀하신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저도 오랜만에 새록새록 이렇게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검찰이 그런 부분까지 궁금해할지 모르겠지만은 만약 궁금해한다면은 일체를 다 얘기할 생각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그 명태균 씨가 그냥 뭐 나 이거 받았다 뭐 이런 전화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또 차원이 다르잖아요. 당시에 여당 대표기도 했고 현역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기도 한 이준석 의원의 과거 이런 대통령과의 이야기 이거는 무게감이 전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간 얘기가 되겠죠. 네. 예, 명태균 씨하고 뭐 누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냐 이건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공천 관련해서 대통령 당선인이랑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럼 이제 이 내용이 어떤 정도냐? 이준석 대표는 상의했다는 수준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상의가 어느 정도냐? 뭐 이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겠죠. 예. 그리고 이제 검찰이 궁금해할지 모르겠지만 궁금해하면 다 일체를 다 얘기할 수 있다. 요거는 네. 요거는 또 다 얘기하면 어떤 게 나올지도 상당히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정도까지 나왔으면 그냥 검찰이 궁금해하지 않아도 얘기를 해야 되는 수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자기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 정도 그렇죠.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한민국의 새로운 유형들이 우리가 이제 지켜보는데 명태균 스타일이 있어요. 명스타일. 명태균. 네. 명태균 스타일이 이제 처음에 등장했을 때 네. 대통령을 향해서 겁박을 했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거 뭐야 이 사람? 다 터뜨릴 거야 뭐 이런 뭐 거. 나 건들면 한 달 안에 하야 탄핵된다. 네. 나는 녹취를 지고 있다. 결정적인 게 이거 뭐냐면 나를 보호해 달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준석 의원도 그와 유사한 명태균 스타일을 구사하고 있다. 야하.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손해 보는 게 누군지를 잘 판단하십시오. 결국에는 당시 당 대표였던 내가 명태균 씨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네. 당 내에서 벌어지는 공천은 그렇게 불법적인 부분은 없어요. 법적으로 네. 예를 들면 부적절한 어떤 판단을 받을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당 대표니까 네. 공천에 어느 정도 익힘을 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네. 그럼 내가 말하는 것은 지금부터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그 당시에 공천 개입을 나를 통해서 했는지를 밝히면 대통령의 문제는 법적인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에 김건희 여사까지 들어간다면 네. 이 부분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은 지금 반 겁박을 하는 거죠. 나를 계속 이런 식으로 엮어 놓으면 다칠 수 있다. 적당히 해라. 이준석 의원을 뭐 용산이나 이런 데서 많이 막 엮으려고 한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 녹취가 네. 불거졌을 때 이제 대통령실에서 입장에 나왔을 때 이준석 대표의 페북을 막 인용을 하면서 당시 공천은 이제 이준석 대표와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책임지고 했다. 네. 이런 입장문을 냈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 발언을 한 시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일단 명태균, 김영선 두 사람은 구속이 됐고 이준석 의원도 이제 불러다가 얘기를 들어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검찰에서 네. 이 시점에 이제 이준석 의원이 이 얘기를 꺼낸 거고 일종의 이제 폭로성 이야기를 꺼낸 거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특정 시장 구청장이 누구냐 그것도 나왔죠 지금. 또 이제 지금 알아봐야 되잖아요. 네. 이제 JTBC가 취재를 했는데 네. 일단 그 구청장은 그 검찰 수사관 출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으로
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람 그 보궐 때도 굉장히 논란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처음 나올 때 뭐 사면될 때 보궐 나올 때 굉장히 뭐 말이 많았던 사람인데 대통령이 직접 당 지도부에 전화를 해서 네. 김태우를 후보로 뛸 수 있게 하라라는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로 확 건너가 버리면 제가 아. 막 열심히 그런가요? 준비하던 내용이 듣고 있는데. 열심히 갈까요? 적었는데 알겠습니다. 네, 듣고 그거 그거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우리 예. 김고엽 대변인님 신나게 말씀 읽으십시오. 예. 듣고 이준석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의원의 그 들어와주세요. 얘기는 네. 그 무게감이란 표현을 아까 예. 쓰셨는데 네. 전 그 무게감이 어떤 거 다음이냐면 윤 대통령이 김영선 공천 좀 해줘라 했는데 예. 말이 많네 당에서 이만큼 그 다음에 해당하는 정도의 무게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대통령이 직접 육성 그 다음으로. 예, 왜냐하면 네. 이준석 대표는 대표였잖아요 당시. 네. 예. 모든 후보자의 공천장에는 대표의 직인이 찍혀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그 부산의 김무성 예. 대표는 그 들고 억세? 나르샤 예.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거든요. 네네네. 그 이준석 대표 말을 좀 뜯어봤는데 웃겨서 말도 안 나오는 것도 많이 봤고요. 네. 그 저도 같이 웃고 싶습니다. 국민들도 같이 웃고 싶고요. 검찰이 그런 부분까지 궁금해할지 모르겠으나라고 얘기했는데 검찰이 궁금하면 까겠다는 거잖아요. 네. 제가 궁금하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도대체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해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네네. 미래가 창창한 젊은 정치인이면 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게다가 야당 의원이잖아요. 네. 지금 공개를 해야죠. 이걸 가지고 누구랑 장난치듯이 딜하듯이 하면 안 되고요. 예. 이준석 의원은 말을 바꿨습니다. 처음에 불거졌을 때 제가 당시 대표긴 했지만 저는 관여하지 않고 전부 공관위에 맡겨놔서 네. 모릅니다 했는데 이 뒤에도 나오겠지만 단계마다 개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김건희 씨까지 만나요. 네. 의중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럴 거면 그 국민의힘은 공관이 이런 거 만들지 말고 네. 당원 당규에 국회의원 공천,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은 대통령 혹은 대통령 배우자 혹은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가 네. 개입할 수도 있다라고 당원 당규를 고쳐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안 되려면. 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걸 공개하는 게 본인에게는 손해될 게 없고 만약에 뭐 현재 용산이나 뭐 여권에만 피해가 되는 정도 수준 내용이면 공개 안 할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이야기를 뭐 지금 아직은 말 수 없으나 어쨌든 다 공개가 되게 되면 이준석 의원에게도 좀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가능한 공개를 지금까지도 안 해왔고 앞으로도 가능하면 안 하겠다는 요 정도 얘기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제가 볼 땐 이준석 의원이 여러 보도 때문에 네. 전혀 관련이 없는 건 아니다. 뭐라도 답변해야 되는 입장으로 몰렸다고 봐요. 그동안은 계속 자기는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대표지만 공천은 공관위에서 했다. 전혀 내가 힘을 쓸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 말이 맞다면 이준석 대표랑 누가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만 보면. 네네네. 그리고 본인도 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 근데 이제 좀 말이 길어지죠. 네. 그럼 예를 들어 수사가 들어가면 정말 이준석 대표가 공관이랑 아예 차단된 상태에서 얘기했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럼 이 상태에서는 이준석 대표도 어느 정도 본인 손해를 감수하고 얘기한다고 봐야 돼요. 만약 얘기를 한다면 예, 전혀 뭐 자기는 나는 관계 그럼 논리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나는 관련이 없는데 나하고 얘기한 게 무슨 관련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자는 행간이 있는 거죠. 할 용산도 거면 같이 나를 하고. 여기까지는 끌어들이지 마라. 그러니까 나를 다치게 하지 않으면 나도 당신들이 크게 다치는 수준까지는 내가 안 가진 가겠다. 않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추론이긴 하지만 네. 이준석 의원 자체도 깊숙이 들어가면 명태균 씨와의 관계 속에서 본인이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게 있다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고 네, 봅니다. 네. 여러 가지 상황들도 그렇고요. 명태균 씨가 여론 조작에 이르는 사건들이 여러 건이 있었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준석 대표가 그걸 묵인했거나 음. 아니면 그거를 방조했거나 아니면 같이서 어떻게 좀 했거나 했다면 이거는 정치인 이준석에게는 정말 치명적이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네. 저는 보면 왜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지금 그 잘못 건드렸다고 생각하냐면 처음에 명태균 씨 터졌을 때 국민의힘이나 친윤 쪽에서는 칠불사로 가려고 그랬어요. 칠불사 회동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네. 그래서 김영선을 회유하고 정치적으로 이준석이 뭔가 치명상을 하기 위해서 야합을 했다. 사진도 공개하고 자꾸 홍매화 나오고 막 네, 그랬었단 네.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복귀돼서 22년 김영선으로 온 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준석 의원이나 김정인 전 위원장에 대해서 참고인 신분이든 피해자 신분이든 모르겠으나 검찰에 출석을 시킨 게 친윤 쪽의 입금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창원지검 쪽에서 수사를 제대로 해버리겠다는 신호가 아닌가. 아,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SOS를 친 것 같아요. 아, 우리 같이 그것도 시그널을 죽지는 말자. 받고, SOS는 당연히 용산 용산 쪽에 쪽에 얘기한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디테일한 얘기 이제 다시 네. 들어갈게요. 이제 대통령이 특정 사람 주라라고 했던 구청장 후보자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당시에 이제 핵심 관계자가 이제 2022년 4월 말, 그러니까 이제 지방선거 한 달여 앞두고 전화를 받았대요. 대통령이 김태우를 뛸 수 있게 하면 경쟁력이 있어서 구청장이 될 거다라고 직접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당시에 김태우 구청장 상황이 어땠냐면 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상황이었어요. 그럼 구청장이 돼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 또 자리를 내려놔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공무상 비밀 누설은 뭐 어떤 비밀을 그러니까 누설했던 이제 거예요? 당시 이제 문재인 청와대에서 감찰반 역할을 아, 하면서 전 이제 여러 정부의 가지, 비리에 대해서? 전 정부 네. 그런 걸 해서 네. 1심에 징역형이 나왔는데 이거 대법원과 확정되면 자리 내려놓으면 재보궐 해야 되는데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네, 반대의 네. 목소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재차 지도부에 이미 내가 서울시당 위원장 박성중한테도 연락했어. 김태우 살펴보라고 했어.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결국 김태우 전 구청장이 당시에 단수로 공천을 받고 당선이 됐죠. 그리고 실제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돼서 또 자리 잃었다가 또 사면을 받고 또 재보궐도 나왔다가 또 떨어지고. 네. 하여튼 그런 스토리가 네. 있죠. 걱정했던 대로 가긴 갔군요. 예. 근데 예. 일단 이제 대통령이 주라라고 했던 워딩이 있었고 실제로 단수 공천을 받았다. 예. 대통령은 근데 왜 이렇게 김태우를 좋아했던 거예요? 대통령이 좋아했을까요? 누가 좋아했을까요? 그건 모르는 거죠. 그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아 그거는 예, 그때 2년은 그때 상황에서 검사 시절, 예. 예, 뭐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네. 조국 사건 수사 이런 걸로 네. 대통령이 정치적 자산이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태우 전 구청장 같은 경우는 선봉에서 그 조국 당시 수석에 관련한 일을 폭로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이분이 갖고 있는 정치적 자산과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개인적인 어떤 친분 이런 거보다는 어쨌든 대통령이 가지게 된 그 정치적 자산과 유사한 그래서 대통령의 색깔을 잘 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김태우라고 판단을 했고 예, 그게 그래서 기본이라고 당에, 봅니다. 예. 예, 당에 그래서 이 정도면 압력이에요, 강권이에요, 권유예요, 상의예요, 아니면 뭐 그러니까 그거는 네. 이준석 대표하고 그럼 그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준석 대표가 공관이랑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중요해요. 아니면 윤 대통령이 공관이랑 직접 소통을 했던지 뭐 그런 증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할 수가 없죠. 어느 정도였는지는 뭐 잘 알려진 바는 없는 거죠, 당에서도. 그 뭐 몇 명이 알겠습니까? 네. 아실 것 같. 선글라스로 다 보여요. 김태우 네. 예. 수사관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네. 신분이 있던 수사관입니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신분이 있던 수사관들을 잘 챙겼어요. 광주에 계셨던 그분도 지금 어디 공기업에 가 있는데 민생특보도 시키고 아. 출마도 시키려고 네. 주기환. 예. 그분도 수사관 출신이고 네. 그분보다 김태우 씨는 젊지만 윤 대통령과 검사 시절부터 친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작용을 했을 것 같다 네. 싶고요. 지금 당선인 시절에 일했다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 당선인 시절 그때 무지 바쁜 시절입니다. 대통령 준비를 해야 될 시기에 구청장, 시장, 전방위로 챙겼다는 것 이건 정말 한심한 일이죠. 윤 대통령은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난 의견도 못 내냐. 단순 의견 제출한 것처럼 얘기를 했고 이준석 대표는 상의를 했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네. 지금 움직이는 거 보면 누가 뛰면 경쟁력이 있다. 누구 해줘라라는 거는 거의 명령, 지시에 가까운 거고 대통령보다 힘이 센 자리가 대통령 당선인이거든요. 그때 대통령 당선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우리는 원칙대로 공관위에서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설령 근데 상위 여기서- 형식이라도 상위일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그렇습니다. 권력의 크기가. 단순히 네. 상위로만 조금 보기 어려운 대목은 네. 이제 대통령이 전화로 지도부에 얘기를 할 때 내가 이미 박성중한테 김태우 살펴보라고 했어라고 했잖아요. 박성준 의원이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이에요. 서울시당 위원장은 구청장 후보를 뽑는 공관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네. 네, 이제 그런 지점에서 보면 공관위 차원에서도 이미 얘기가 내가 얘기를 했어 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구청장 후보 누구 할 거냐의 대목이다.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공관위원을 임명할 권한이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도 얘기를 해놨다라고 윤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예. 거고요. 그리고 저 구청장 말고 또 시장도 있지 시장도 않습니까? 있는데 자, 이 시장은요. 네. 그러니까 어제 이준석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대통령이 특정 구청장 시장 얘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 시장은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랑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김건희, 그러니까 오늘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포항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서 당시 이제 여기도 이제 도당위원, 지방선거니까 도당위원장들이 막 나와요. 네. 김정재 경북 도당위원장이 김건희 여사가 지금 현 포항시장 말고 딴 사람을 좀 주고 싶어 한다는 취지로 이준석 대표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걸 확인하려고 김건희 여사랑 만납니다. 예, 그 녹취를 잠깐 들어볼게요. 네. 예. 네. 네, 이준석입니다. 아유, 우리 대표님. 예. 네네네. 아유. 다른 날에 상인들이 있어가지고, 네. 네네. 지금 서초동에 있어가지고 뵙긴다 해가지고요. 아, 수치도 많이. 저녁 뭐 제가 말씀을 하니까. 아, 여기 오시면 10분, 15분에 도착하세요? 예. 아, 그럼 오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뒤에 더 내용이 조금 더 있긴 한데 이건 이제 이준석 의원이 어떤 기자에게 설명하는 내용인 거죠, 이준석 대표가 이게? 네. 이제 기자에게 이제 이 녹음을 들려준 것으로 지금 보여요. 이제 그걸 다시 녹음한 거기 때문에 음질도 조금 뭐 좋지는 예, 않긴 했는데 예, 그러니까 핵심 예. 내용은 이준석 의원이 그러니까 당시 당 대표가 네. 김건희 여사와 만나서 포항시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 예, 그러니까 이 녹취에 보면 네. 이제 제가 서초동 와 있는데 상일일 일이 있어서요. 예, 그럼 만나자 해서 만났다고 했잖아요. 네. 이 녹취, 그러니까 이 녹음 내용과 관련해서 이준석 의원이 이제 설명까지 했다고 해요. 이제 해당 기자한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북도당 위원장이 현역 포항시장 말고 딴 사람 밀겠다고 하면서 이게 김건희 여사의 뜻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사랑 만난 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사가 밀었다고 알려진 그뭐 문충훈이라는 그 분이 아니라 당시 현역 시장인 이강덕 시장이 경선을 통해서 받긴 받아요. 근데 어쨌든 이 녹취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와 이준석 대표가 시장 공천 후보를 가지고 만났고 논의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개연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인데 네.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지적하기보다는 지금 보면은 우리가 돌이켜 보면 김영선 전 의원 네. 공천기에 그건 대통령 육성이 있잖아요. 김영선 주라고 했다, 좀 달라고 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김태우 전 이제 강서구청장에 대한 공천 과정, 네. 그다음에 지금 포항시장의 공천 과정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가 사실상 광범위하게 당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이제.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하나하나 따져서 물어야겠으나 중요한 건 김건희 여사 자체도 저 과정을 보면 지금 이강덕 당시 포항시장이 컷오프 됐다가 살아나는 과정이 예, 이준석 당시 대표가 설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건 아니다. 그 사람은 좀 적절치 않고 경제력은 이강덕 시장으로 가자 해서 그게 뒤집혀서 다시 지금 현재 이런 이게 바로 잡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은 굉장히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아킬레스건을 건들면서도 네. 본인은 제대로 바로 잡았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 우리가 지금 세 가지 케이스를 대통령 배우자의 공천 개입을 보고 있는데 이제 더 나올 공산이 있겠죠. 네. 창원지검에 가서 네. 이준석 그 의원이 보따리를 풀면. 아니 그
이 좀 여기 세 분 혹은 뭐 우리 기자니까 네 분 계십니다만 이제 저희 보통 사람들은 대통령이 어느 정도까지 저 공천에 개입하는지 감은 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아유 이번 공천은 좀 뭐 신선한 인물들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요 정도 그냥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지역마다 내가 꽂아놓고 싶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 한 10명 중에 한 3명은 대통령 목 혹은 뭐 3명은 뭐 정당 목 이런 것들이 또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저 워낙 당선이신 분이라 힘 좋을 때라 저 때는 뭐 다 그냥 얘기하면 다 되는 건지 감이 좀 없거든요. 솔직히, 과거의 예. 예를 봐도 대통령이 당 총재를 겸임했을 때야 당연히 대통령 입김이 컸을 거고 네. 이제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2016년 총선 거기서 여론조사를 하면서 당의 공천에 개입했다. 이게 이제 실형 선고를 받은 거 아니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여기에 걸려서 단죄가 된 건데 네. 공천 개입과 선거 개입은 구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좀 공천 단계에서 개입하는 게 그러면 안 되는 거냐? 네. 대통령께서도 나는 의견을 말하면 안 되는 거냐라고 말씀하셨듯이 네네네. 대통령은 1호 당원이었고 1호 당원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공천에 더 좋은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한다면 의미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럼 이게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규정한 그 법의 정신에 안 맞는 거냐 거기에 대한 판단은 더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우리가 네. 문재인 정권 때 예를 들어서 네. 뭐 사실관계는 잘 모릅니다만은 이제 선거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 단계에서는 과연 문재인 청와대에서는 전혀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 내일도 아니고 나랑 상관도 없고 그렇게 했겠느냐 또 그게 맞느냐 그런 여부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정치라는 네, 것이. 네. 그러니까 결론은 공천 개입과 선거 개입은 구별해야 되는 거 하나. 그다음에 당원인 대통령이 당원이 아니면 말이 안 되죠. 네. 당원인 대통령 당선자가 공천과 관련해서 당에 있는 고위직에 있는 분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어디까지 문제가 되냐 네.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은 다음에 지금 이 얘기를 네, 하는 해야 게 된다. 순서인데 네. 워낙에 이게 이제 녹취가 나오고 하니까 음.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다. 저는 그 정도 생각해요. 그 혹시 그 공천 개입이라는 건 자동적으로 혹시 당의 가장 중요한 일이 공천이잖아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예. 당무 개입은 어떻습니까? 당무에는 개입됐다고 봐야 되나요? 당무 개입이요. 네. 공천도 당무의 일부니까 매우 그렇게 중요한 하면은 당무잖아요. 뭐 근데 이제 그것도 같은 뭐 똑같은 민주당으로 얘기잖아요. 말씀하신 그러니까 당원인데 네. 대통령이 네. 물론 당의 직책은 없지만 네. 또 예를 들어 일반 평당원이라도 당 대표랑 대화할 자리가 있으면 그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나 무슨 후보가 좋은데 누구를 해주세요. 이 사람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수준의 얘기가 네. 똑같은 발언인데 그럼 대통령 당선인이 했기 때문에 이건 압력이어서 그럼 이 사람이 공천이 됐다라고 쳐도 이게 선거 중립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이랑 이게 배치되는 거냐라는 판단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네. 과거의 윤석열이 현재 윤석열을 잡고 있는 거예요. 2018년도에 네. 서울지검장이던 윤석열 당시 네. 지검장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엮을 때 네. 중립적인 선거 개입 부분들을 공천 개입과 광범위한 해석을 통해서 진역형을 우용했단 말입니다. 예. 새로운 걸 창조해냈어요, 그분이. 예.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이 이 규정을 만들어 놔서 공천 개입도 선거 중립의 의무의 위반이라고 해서 이거는 사법 영역에 가져다 놨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 스스로가 그 안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공천 개입이냐, 공천 개입은 선거 개입의 중립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당무 개입으로 봐야 되냐, 이 논의 자체가 이제는 본인의 과거의 윤석열을 파기하지 않는 이상 그 벗어날 수 없어요. 아,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그 선을 그어놨군요. 본인이 그거를 도술해서 새로운 사법 체제를 만들어 놨는데 이제 본인이 오니까 나는 아니야. 이거 그냥 의견일 뿐이야. 공천 개입, 선거 중립을 위반한 게 아니라 단순한 당무에 약간의 조언을 한 것뿐이야. 라면서 빠져나가려면 2018년도에 당신은 왜 다른 사람에게 그 전직 대통령에게 그런 잣대를 들이댔냐. 전 정권도 다 그러지 않았냐 이 핑계가 안 된다는 안 거죠. 되죠. 네.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고. 그걸 단죄를 했으니까. 단죄를 했죠. 네. 그래서 그걸 발판으로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봤을 땐
거기에 더 엄격하게 적용될 분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 네. 당원이고 네. 공적 지위가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안 들키면. 네. 근데 안 들키면 중요한 건 네. 중요한 건 공적 지위가 없는 당원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대통령의 배우자가 네. 공천에 개입하는 것은 이거는 매우 심각한 국정농단에 속할 수 있다. 네, 네, 네. 라는 점은 한 번 더 우리가 심각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공천 얘기를 여사랑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 김건희 여사가 이 정도도 원래 근데 영부인이 합니까? 그 대통령이 전에 했었 어느 정도 당무 혹은 뭐죠 공천에 조금 얘기했다는 거는 알겠습니다. 예전에 했다는 거는 지금 이제 단절해야 되는 건 뭐 별개의 문제로 보더라도 근데 영부인이 이렇게 뭐 정치인들 만나서 당 대표 만나 이런 경우들은 없었죠 별로. 대통령 배우자 혹은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가 네. 의원 배우자들을 만나서 식사 대접을 배우자들끼리 네네네. 하거나 우리 남편 좀 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전에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베갯머리 정치라고 해서 누웠을 때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이런 사람이 참 좋다고 합디다. 부부들끼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인사 추천하는 경우가 있어서 네. 공적인 영역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는데 느닷없는 인사가 추천이 돼서 올라오면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디서 왔을까 하면 배우자인 경우가 이전에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직접 취재를 하거나 예. 기사를 쓴 적은 없지만 그런 네.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토록 노골적으로 공천에 개입하고 직접 네.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본 적이 없죠. 그 열심히 적으면 앞에서 다 해버려가지고 누가요? 저기가 네. 목도 막히고 얘기도 마르고 그러는데 의견이 거의 일치를 이루십니까? 예, 예. 일단 그 얘기는 맞습니다. 네. 검사 윤석열의 발목이 잡힌 네. 대통령 윤석열은 맞는데 네. 그러면 윤 대통령 혹은 윤 대통령 당선인은 이게 엄청난 죄인 거를 알 텐데 내가 예전에 기소해서 처벌을 박근혜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 건도 있거든요. 네. 당선인 시절에 인사 추천을 하거나 어디 공기업 사장 후보 했다가 처벌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다 이게 문제가 되고 법적 처벌이 될 것을 알 텐데 왜 그랬을까 저는 거기에 예, 관심이 예,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설 하나는 윤 대통령은 지나간 일을 빨리 잊는 편이다. 그래서 예전에 검사 시절에 기소하고 처벌했던 그 과거를 까맣게 잊었다. 네. 그게 하나고 두 번째가 더 설득력이 있는데 누가 안들 나를 처벌하겠느냐. 즉 검사 출신이고 검찰은 내가 장악하고 있어.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는데 내가 왜 이걸로 처벌을 받겠어? 네네. 앞으로도 내 세상은 영원히 이어질 거야. 이런 오만한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요. 그 박근혜 대통령 때는 좀 다르죠. 그때는 국정원 특활비로 여론조사를 따로 해서 네.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공천 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다. 그러니까 불법령이 너무나 명확하게 있고 예, 그 네. 국정원 특활비가 거기서는 키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없다. 요번에 뭔가 이렇게 판단할 필요가 별로 없는 사건인 거고 그때는 이제 국정원 특활비라는 거를 전용했고 네. 유용했다 뭐 이런 것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음. 이제 그런 건데 글쎄요. 그때는 막 그 더 구체적인 사항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뭐 명단이 내려왔다는 예, 그런 게 예,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말로 뭐 예를 들어 이준석 대표에게 누가 좋은 것 같다라고 한 게 그런 그걸 그때 상황과 비교했을 때 구체성이나 어떤 상황의 뭐 심각성이나 이걸 판단해 보면 그 정도는 아닌 걸로 보여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예를 들면 여당 대표예요. 근데 공천 관련해서 뭐 얘기 상의할 게 있어. 그럼 당연히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장 아니면 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 상의할 게 있어. 그러면 여사한테 전화해야지. 이거 자체가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김 여사요. 네. 김 여사님께서 이제 워낙
활발히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당시에도 왜냐하면 대통령을 만드는 그냥 윤석열 지금 현재 대통령 만드는 데 있어서 네. 김건희 여사 역할이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그 핵심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김건희 여사를 이준석 대표가 만나러 갔지 않았냐 싶고 그리고 당시 포항시장 관련된 공천에 있어서는 네. 당시 도당위원장이던 분께서 김건희 여사를 팔고 다녔다. 그거를 이제 확인하면서 뭔가 좀 바로 잡을 차원에서 만나는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거를 전체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모든 공천에 개입했다고 의지하기에는 좀 무리는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건 있죠. 그 아까 백연머리 송사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가 두 분이서 사적으로 대화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당연히 해야죠. 네. 대통령 됐다고 와이프하고 배우자하고 말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상의도 하고 네. 뭐 조언도 듣고 고려도 할 수 있는데 다만 왜 유독 우리 김건희 여사께서는 이렇게 온 사방을 다니면서 공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 모두에 관여하면서 네. 뭔가 그 국정과 당무, 공천 이런데 너무 깊숙이 개입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오지랖이 아니라 영향력을 영향력이 위치에 있었으니까 행사가 당 대표가 만나러 갔겠죠. 상의를 행사가 하려고. 되고 있다는 것을 이준석 당시 대표는 알았을 거예요. 네. 더군다나 이게 그러니까요. 예, 정권 매우 초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예. 정권 매우 초기에도 벌써 이미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 이 정도 있다는 걸 당 대표가 파악할 정도면 그 전에 뭐 선거운동 기간이나 아니면 당선되자마자 얼마나 뭐가 있었으니까 당 대표도 그걸 파악하고 이렇게 상의 바로 전화드려서 상의 드리러 가겠지 하는 생각을 어떤 분들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이준석 대표가 찾아간 거는 네. 그렇게 듣고 김건희 여사가 특정 후보를 밀고 있다. 음. 그 후보가 또 도당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이름을 팔고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먼저 만나러 간 거죠. 아니, 확인 그러니까 작업을 아니, 위해서. 만약에 그 그렇더라도. 얘기 네. 요 말씀만 드리겠. 만약에 그런 얘기가 들렸어. 정상적이면 대통령한테 여쭤봐야죠. 대통령한테 전화하거나 아니면 용산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김건희 여사가 그런 일이 이제 내 귀에 들렸는데 이거 맞습니까? 라고 대통령한테 확인해야지. 그걸 바로 김건희 여사한테 확인한다고요? 그건 이준석 대표한테 물어봐야죠. 알겠습니다. 불러요. 네네. 주어가 이준석이에요. 제가 이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시면 어떻게 해요? 또 제가 했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다음부터는 근데 김보현 대표는 먼저 앞에 발언을 주세요. 네, 이준석 네. 대표는 의사 결정권자가 누군지를 알았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대통령이 단순한 의견 개진을 했다면 왜 대통령실에 처음에 왜 당선인 신분이랑 법적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했을까? 이 지점이 하나가 있고 어쨌든 이게 의견 개진인지 아니면 압력인지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공천을 준 건지 사실 네. 구체적인 의혹들은 좀 있어요. 네. 이제 이거를 이제 수사를 그러면 의혹이 있으니까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네. 검찰의 행보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명태균, 김영선 두 사람이 구속이 됐습니다. 네. 네, 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법원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적시를 했고, 네. 그 이제 뭐 이제 그 돈된 뭐 지방 군수 후보자 이런 분들은 이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이분들은 이제 구속을 하진 않았어요. 자, 근데 명태균 씨가 구속을 안 되려고 정말 끝까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노력들 했습니까? 일단 그 이제 좀 다리가 조금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네네. 뭐 의료 진단서 이런 걸 제출하면서 봐라, 난 도주에 우려가 없어. 다리 다리가 불편하니까. 아프기 때문에 네. 라는 얘기도 하고 증거인멸 뭐 휴대폰 세대 파기하고 했다고 하니까 네. 아니야 다 텔레그램 내가 다 포렌식 해가지고 갖고 있어라고 하면서 여사랑 나눴던 그 텔레그램도 직접 공개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JTBC 단독 보도로 10월 초에 나왔었죠. 네. 김영선 단수면 나도 좋지 했던 그 여사의 카톡 원문, 그러니까 텔레그램 원문을 명태균 씨가 직접 공개를 하면서 그걸 자기가 증거인멸을 하지 않을 거라는 그 방어의 수단으로 삼는. 아니 본인이 뭐 핸드폰 태운다, 뭐 묻는다, 뭐 별소리 다 이게 했어. 예. 이분이 그동안 우리가 계속 평가해 왔잖아요. 네. 정말 구속되기 싫어하는구나. 예. 감옥 가면은 구속되면은 다시는 꽤 일정 기간 못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어린 딸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신경이 있을 거는 같으나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갔으면 안 됐죠. 네, 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고 본인의 어떤 행위들이 이런 과거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차라리 부인하던가. 네. 그게 아니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락가락하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악과 뒤가 다르고 그 다음에 말과 행동이 다르고 결국엔 지금 보세요. 본인 뭡니까? 나 구속시키지 말아주세요 하고서 증거인멸한 적 없어요 하고 이런 텔레그램을 지금 공개하잖아요. 이런 게 증거인멸이에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어제도 예측을 했으나 네. 이건 구속을 시키지 않으면 재판부가 검찰이 아예 그냥 종이 쪼가리 영장 청구서를 썼다고밖에 할 수 없는 건데 저는 누가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는 서로 간에 서로 혐의도 부인하고 증거에 대해서도 그동안 많은 부분에 증거인멸할 우려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구속이 됐다. 구속 안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럼요. 네. 그리고 구속 전에 계속 김건희 씨한테 문자를 보냈다는 거잖아요. 영장을 청구한 다음 날까지도 김건희 예. 여사에게 텔레그램을 보냈다고 검찰이 합니다. 영장 청구한 날 그 다음 날까지도 김건희 여사한테 보냈다고요? 예. 마지막까지 SOS를 친 거죠. 예. 근데 답장은 오지 않았다고 하면 큰일 합니다. 나죠. 하긴 지금 답장. 아 근데 제가 볼 때는 명태균 씨 빨리 변호사를 바꿔야 돼요. 아, 그러니까 김선 변호사가 아 왜냐면 이 텔레그램 있잖아요. 증거인멸 안 해요 하면서 여사랑 나눈 텔레그램을 공개한 거가 이제 김소연 변호사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을 보면 지금 이제 김소연 변호사의 어떤 목적이 네. 명태균 씨에 대한 변호보다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저격으로 좀 보이거든요. 아니 뭐 변호사가 이제 아니 그러니까 구원이 많죠. 또 무슨 네. 그러니까 구원이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랑 사이에 또 뭘 공개를 하냐면 네.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랑 이준석 당시 대표가 그 이준석 대표가 성접대 의혹 불거졌을 예, 때 예, 당 예. 윤리위 회부되면서 징계 막 있었잖아요. 예. 그때 이준석 대표가 명태균 씨를 만나서 이 문제를 상의했고 명태균 씨가 이 문제를 자기가 김건희 여사를 통해 만나서 해결해주겠다라고 했다라는 내용을 카톡을 그러니까 명과 이준석 대표가 나눈 카톡을 김소연 변호사가 또 공개를 했어요. 아까 이준석 대표가 명 이준석이 명을 통해 살려달라고 한 거를 그러니까 그런 카톡을 공개를 해요. 명태균은 난 그런 거 한 기억이 없는데요. 아, 정작 의뢰인은 부인을 하는데 변호사가 그런 내용을 공개를 해요. 아니, 대표가서 명태균 씨가 네. 김전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준석을 저격해서 명태균이 그러니까 의뢰인이 좀 유리해진 상황이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오히려 네. 더 같이 망가지는 아니, 따지고 상황이. 보면 이게 만약에 이준석을 맞다면 건드려서 명태균을 통해서 아니 김건희 여사가 이준석을 강력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준석을 건드려서 지금 대통령 부부만 불리하게 됐고 대통령 부부가 더 불리해지면 명태균 씨만 더 공격에 처하는 거예요. 그 함수 관계인데 저는 김소연 변호사에 대해서 뭐 다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참 어떻게 변호인을 이렇게 독특하게 선임을 하셔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분이 네. 그냥 자의로 내가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변호해야지 그 돈도 안 받고 무료 변론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게 그분이 우리 사회에 공적으로 기여를 하고 명태균을 지키기 위해서 네. 그런 건지 네. 아니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지키기 위해서 즉 그 부부와 명태균 사이의 선을 어디서 예쁘게 끊어야 되는데 예. 그게 이제 검찰로도 얘기가 갈 거고 예. 명태균 변호인을 선임하는 데서 그런 고민을 했던 분들이 있을 텐데 네. 그 고민의 결과로 김소연 씨가 명태균 옆으로 갔는지 그 판단이 잘 안 서더라고요. 근데 그 끊으려면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 통해서 이준석 대표 징계 부탁했다는 얘기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목적으로 갔는데 아. 이분이 워낙에 그 공익적인 목적이 강하다 보니까 아 김소연 변호사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공개를 하고 그래 우리 끝까지 가보자. 아 그래요. 명태균만 죽을 수 없다. 명태균 죽을 거면 다 죽자. 아 이런 전략이 아닌가. 한 분이네. 그분. 아니 그래서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만약에 어떤 변호인 코멘트를 해야 같으면 할지. 뭐 그게 이제 얼마나 뭐 공익엔 안 부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영선 전 의원 그다음 명태균 둘 사이의 돈관계를 어떻게든 이제 막아보고 예. 그죠? 그 정도에서 어떻게 끝내서 정치자금법으로 끝 이거 하는 게 이제 변호인의 어쨌든 의뢰받은 변호인이라면 본인이 의뢰인의 좀 최소한의 피해 가게에 의해서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예.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모은 전선을 막 이준석 그냥 불을 질러버리죠. 와.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저희가 섭외를 해서 네. 한번 들어보시죠. 모셔보고 아 근데 저는 의도는 알겠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이 사안을 네. 이준석을 갖다 놓고 싶어하는 거는 분명히 의도가 보여요. 김소연 변호사가. 아,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은 어떻게든 여기 끌어들이고 명태균 싶다. 이 사건의 핵심은 네. 이준석이다. 왜냐하면 당 대표였고 모든 공천에 책임 있는 사람이 이준석이었고 네. 그래서 이준석 이 의원을 데려다 놓으려는 의도는 내가 이해는 되나. 그게 어떤 뒤에 배경이 있는지는 제가 추측이라서 말을 안 하지만 네.
그건 성공했다고 치더라도 검찰이 일단은 출석 통보를 뭐 이제 검토하고 있으니까 네. 그랬지만 결국엔 이준석 의원을 이렇게 데려다 놓으려면 뭐 논리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걸 보면 변호사로서 논리보다는 일을 망치고 있는 사안이 돼버렸다라고 객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 보여요. 그러니까 막야 요즘 뭐 불타는 것 같은 거 빨리 저 물 좀 갖고 와버렸는데 갖고 온 게 휘발유야. 막 뿌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아 이거는 전원입니다. 네. 전원이에요, 전원. 이게 기자들이 이제 김소연 변호사한테 전화로 취재를 해가지고 명태균 씨 이렇게 되면은 징역 얼마 정도 나올까요? 그랬더니 지금 나온 거 정도는 무기징역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전원입니다, 전원. 예. 아 전원이에요. 이 정도면 몇 년 정도 나올까 했더니 이 정도면 무기징역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빨리 신기자 변호사를- 보호를 위해서 아마 그 김소연 변호사는 지금 이렇게 과도하게 명태균 씨한테 쏟아진 이 혐의 정도면 네. 예. 무기징역이라고 주장하지 않겠냐 이런 거겠죠. 아 그렇겠죠. 너무 이렇게 세상에 나쁜 일들은 다 우리 명태균에게 지금 뒤집어 다 씌우고 뒤집어 있으니 씌웠다. 이렇게 하면 무기징역이다. 이런 그런 뜻이었다? 얘기했겠죠. 아무튼 명태균 씨 방언의 입장도 짧게 하면 아무튼 네. 세비 절반 공천 대가 아니다. 자 그다음에 후보자들이 건넨 돈 김태열 당 이제 미래한국 연구소장과 김영선 전 의원에게 갔다. 나는 받은 돈 한 푼도 없다. 명 씨의 입장도 얘기해 세비 줘야 될 것 받은 같아서. 건 뭐 해명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천 대가가 아니고, 아니고. 사인 간의 그 돈거래였다라는 거. 돈거래로 주고받은 아니, 돈이었다. 그 전에 그럼 뭐 좀 뭐 빌려줬던 뭐 이런 게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제 검찰 조사에서 이야기를 하시겠죠. 아니, 알겠습니다. 명태균 씨 입장 중에 또 재밌었던 게 네. 네. 무릎 수술을 해서 도주를 예, 못한다. 예. 요새 누가 달려서 도주를 합니까? 날라서 도주를. 도주할 때는 자동차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그러는 거지. 무릎 아파서 도주 못한다는 참 순박한 분인 것 같아요. 순진한 분인 것 같아요. 예. 아 그거는 뭐 저도 약간 좀 가족 공감했습니다만 사진도 차마 말은 제출을 못했는데. 했대요. 이렇게 어린 딸이 있다. 아. 구속은 시키지 말아달라. 아, 이 어린 딸을 두고 어딜 가겠냐? 예. 뭐 그건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네. 본인이 보였던 모습이 뭐 계속 어디 뭐 아버지 산소 가고 있다 뭐 이러면서 본인이 증거인멸하는 거 도주하는 모습을 본인이 보였으니까 어쩔 수 네. 없다 이거는. 아 그리고 지금 아직 개혁신당에서 공식 공지는 아닌데 네? 이준석 대표가 아마 현안 관련한 좀 질의응답을 할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이제 나오는 질의응답 대로. 나오는 대로 네. 바로 또 이준석 대표 입장, 어. 이준석 의원의 입장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명태균 씨가 뭐 대통령 일정 미리 알은 거 한두 개 뉴스 나왔습니다만 또 현대중공업인가 거기도 일찍 알아서 그거 뭐 주식 사라 이런 얘기를 한 게 또 보도가 좀 됐죠. 예, 지난번에 그 창원에 두산 에너빌리티 가는 거 이틀 전에 기자들보다 먼저 알아서 예. 대통령이 거기 가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사라 했잖아요. 사라. 이번에는 7월달에 대통령이 현대중공업 그 이제 울산에 있는데 갈 예, 일정이 예. 있었는데 엿새나 미리 알고 예. 이거 지금 12만 원이라 비싼데 그래도 사라.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좀 올랐죠 실제로. 올랐습니다. 올랐어요. 예. 아니 여기 말고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대우조선 파업할 때 예. 명태균 씨가 현장을 방문했고 예. 거기 임원진이 브리핑을 다 해줬고 그 뒤로 윤 대통령이 계속 파업 강경 진압 메시지를 냈었거든요. 네. 그리고 대우조선이 나중에 한화오션으로 넘어갔는데 네. 대우조선 처음에 약 4조 정도의 시장가였다면 하나로 넘어갈 때 그 반값 언저리에서 결정이 된 의혹도 좀 있습니다. 네네네. 이것도 조국 혁신당이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뉴스인데 좀 못 다룬 게 있는데 그 이재명 대표 예. 오늘이죠 오늘. 예, 오늘입니다. 네. 이제 이재명 대표 11월 이제 운명의 달이라고 하는데 그 첫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고 이제 핵심은 두 가지죠. 이제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이제 그 백현동 용지 변경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관련해서 이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핵심은 그거죠. 벌금 100만 원을 넘느냐 아니냐. 일단 검찰의 구형은 네. 2년이었습니다. 실형 네. 2년. 네. 사실 뭐 요즘에 이런저런 분들이 다 뭐 2년이다 뭐 벌금 500만 300만 원 이렇게 막 얘기하고 마치 내기하듯이 하는데 그건 뭐 올바른 태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왕 많은 분들이 하셨으니까 저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바른 대도 예, 어느 정도 혹시 올바르게 해보세요. 생각하고 계실까요? 저는 한 200, 아, 200. 벌금 200, 200, 300 요 정도. 2, 300이면 그 다음에 2심에서는 좀 깎이죠 일반적으로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래도 2심에서도 네, 유지가 될 거다. 100만 원 이상은 유지가 유지가 될 된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당선 무효 조건이 채워질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예, 예. 혹시 우리 당연히 무죄 아니겠어요? 아예 무죄. 역시. 그럼요.
당연히 이제 진심 같은 느낌이 안 들죠. 이게 왜? 이제 잘했어요. 우리 민주당원이라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 무죄 것이죠. 확신. 다만 이제 제가 이제 평론가 입장에서 네. 객관적으로 좀 분석을 하자면 네. 저는 한 80만 원 정도를 좀 봐요. 1심에서. 네, 1심에서. 예, 이유는 예. 왜 그러냐면 네. 두 가지입니다. 이게 허위사실 공표죄가 행위에 대한 부분을 의제할 때 기억을 행위로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기억을 처벌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지금 이번 1심 선고의 핵심이에요. 네. 다 똑같습니다. 말하자면은 인물에 대한 기억, 그 다음에 제 3자 국토부의 어떤 겁박에 대한 어떤 주체의 기억 자체가 네. 과연 이게 허위로 규정할 수 있느냐 선거법상 이게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좀 재판부가 정치적 부담도 있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걸 배제할 수 없는 게 1심 선고에 따라서 민주당, 제1야당의 민주당이 434억 원의 선거 비용을 토해내야 됩니다. 대선 선거 비용.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민주당이 뭐 돈이 많으니까 그 정도 토해내도 끄떡없다 엄살 떨지 말라고 한동훈 대표는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당에서 한 434억 원을 토해내게 되는 결정을 받으면 당이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1심 선고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네. 재판부가 판단했을 때는 한 80만 원 정도. 그 정도 아마 나올 것 같다. 하지만 네. 무죄를 확신합니다. 무죄는 확신하지만 아마 재판부는 80만 원 정도 내놓지 않을까 전망 정도는 하고 있다. 네. 혹시 우리 김 저는 부장님 무죄 혹은 무죄에 준하는 벌금형 역시 80만 원, 뭐 90만 원 요 정도. 한 50만 원으로 아, 가까이 50으로 갈까요? 오. 네. 50으로 50만 갈까요? 원. 상상을 한번 해보면 50만 원 나보다 할 때가 낫네요. 있네요. 만약 지난 대선에서 결과가 달라져서 네.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윤석열 후보의 거짓말들을 음. 다 기소를 했다 네. 하면 윤석열 후보가 네. 대선 기간 중에 우리 장모는 누구한테 손해를 끼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아. 내 아내는 주식 투자로 손해만 봤다. 음. 내 아내는 구약 성서를 다 외운다. 이런 식의 말들이 다 거짓말이잖아요. 허위 사실 유포잖아요. 그러면 그걸 처벌해야 되겠는가? 저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당선되기 위해서 내가 막 억지로 모든 것을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당시의 말들 네. 누구를 몰랐다 그리고 당시에 압박이 느껴졌는데 협박을 받았다라는 이 과장 정치적 수사 이런 것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하기 시작하면 정치인들이 이제 앞으로 겁이 나서 선거 때는 무슨 말을 못할 겁니다. 방송에서 토론을 하다가 누가 불쑥 그 사람 개인적으로 아시죠? 몰라요. 근데 어쩌면 알지도 몰라요. 이렇게 대답을 해서 그 처벌받을 거를 피해가야 되겠죠. 네. 함부로 말 못하게 하는 세상 안 좋은 세상입니다. 근데 아까 그 저 윤석열 대통령이 주식 투자에서 손해 봤다. 이것도 이제 거짓말 아니냐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처벌할 수 없나요? 예를 들면 내 재산이 30억 있는데 한 10억 있나? 기억이 잘 안 나네. 이렇게 얘기하거나 혹은 걸면 걸리죠. 전과가 한 3범인데 이제 전과 내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사실에 그거는 대한 이제 허위니까. 주어가 본인일 때 훨씬 더 엄격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지금 뭐 장모가 어떻다, 배우자가 어떻다 그거는 조금 하는 얘기하고 다르잖아요. 좀 다르다? 하나 아. 거쳐야 되니까. 그다음에 네. 그 사안이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을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백현동 같은 경우에 이게 국토부 압박 때문에 내가 하기 싫었는데 했다는 거 하고 뭐 그런 거 없었는데 내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했어요 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의성을 가지고 유죄냐 아니냐를 보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요 이재명 대표 황당한 얘기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자기가 집권하면 경제 발전시켜서 원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예전에 네, 웃으시잖아요. 얘기했었죠. 예. 그럼 그거 허위 사실이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도 처벌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 본인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 허위 사실이라보다는 너무 황당한 얘기니까 네. 그런 건 아니다. 음. 예, 이런 설명을 제가 덧붙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잘 아시고 네. 그러니까 통일은 염원이죠. 아. 원활한 기축 통화를 만들겠다. 건데 염원의 차원이라고 봤을 아니 때는 염원으로 얘기 안 아니,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그 제가 너무 정도 기억이 차원이지 나서 그래요. 않았을까 싶고요. 네. 근데 일단 이재명 대표 선고 관련해서는 네. 저는 공직선거법은 굉장히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기 부담스러울 거예요. 예. 현 정권에 대한 압박도 있겠으나 네.
기억에 대한 거를 재판에서 처벌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이 사법에 대한 기본 질서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금 이거는 유죄로서 확정짓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기억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일단 그 이제 서초동 법원 앞에 이제 뭐 더민주혁신회의 비롯한 이제 이재표 지지 단체 오늘 한 신고 인원만 7,000명 정도가 돼요. 이제 앞에서 이제 집회를 한다고 하고 이재명 대표가 그 의원들 단톡방에다가 의원들은 오지 마십시오 이런 공직을 올렸다고 하는데 네. 저도 가지 않을까. 그럴수록 예. 가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어제요 김혜경 여사 관련된 선고도 있었죠. 150만 원? 벌금 벌금 150만 원이 150만 원.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일 때 이제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할 때 광화문에서 이제 밥 사줄 때 네. 식사 대금을 법카로 경기도 썼다? 법인카드로 긁은 네. 거 10만 4천 원이죠. 네. 요 관련해서 150만 원이 선고가 됐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선거 앞두고 또 페이스북에 좀 굉장히 절절한 글을 또 올렸죠. 예, 어떤 내 내용입니까? 아내가 이제 네. 어떤 정치적인 희생양이 됐다 네. 이런 취지로 해서 굉장히 좀 길게 올렸어요. 그래서 쭉쭉 내리다 보면 이제 과거에 그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시절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0년 잠실 롯데 페닌슐라 호텔에서 007 미팅으로 만난 붉은 원피스의 아가씨 처음 보는 순간 결혼을 직감했다. 죽을 만큼 미안하다. 언젠가 못해준 반지 꼭 해줄게. 혜경아 사랑한다. 이런 글을 또 남겨서 지지자들이 굉장히 또 댓글을 많이 달고 그랬더라고요. 007 미팅은 뭡니까?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이제 어르신 세대 분들이 아시는 것 같아서. 아 그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르게 하는 거예요. 뭘 모르게. 그러니까 원래 누구를 이렇게 주선자가 있는 가운데 둘이 와서 나는 빠질게요로 가잖아요. 아, 소개팅. 그렇게 안 하고 네. 그냥 너 거기 가면 뭐 입은 붉은색 있을 원피스를 테니까 입고 찾아서 있는 만나. 그럼 또 이제 여자분은 아. 너무 안경 끼고 아. 옷 막 체크무늬 입고 선글라스 끼고 있거든. 뭐 이래서 머리를 서로 세가닥 세우고 혹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이제 혹시 재명 씨 뭐 이렇게 007 빵이에요. 007 미팅이에요. 빵하고는 다르고. 잠깐만 아니,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냐고. 했는데 놀아봤네. 이제 핵심 아이,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이제 네. 정치적 희생양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벌금 150만 원 적은 액수가 아닌데 이게 조금 법인카드 이제 그 액수에 비해 좀 과도한 거 아니냐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지금 그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예. 이게 나중에 네. 대법원까지 가서 네.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그 선거 운동을 못 하게 되죠. 예. 아 그래요? 예, 제한이 됩니다. 네. 아. 근데 저는 지금 1심에서 150만 원을 판결을 내렸으면 2심 대법원 이렇게 가면 100만 원 아래로 내려올 것 같고요. 네. 이 혐의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 법인카드로 6명의 밥값 10만 4천 원을 계산을 했다는 건데 네. 이게 1인당 계산을 해보니까 17,333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 저는 처음에 숫자를 잘못 봤어요. 6명에서 혹시 100만 4천 원 이렇게 공이 하나 빠진 줄 알았는데 아주 고가의 고액의 식사를 대접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김혜경 씨가 이 법인카드로 계산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게 명백하게 밝혀지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법인카드 10억 4천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이것만이 아니고 이건 드러난 빙산의 일각이고 훨씬 많다. 그러므로 처벌해야 된다. 몹시 중대범죄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아마 상식적인 수준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법인카드 10억이 아니죠. 10만 4천 원 쓴 걸 가지고 네. 그 압수수색 100몇 번을 하고 사람들을 막 불러대고 이런 게 검찰이 공정한가? 공정하게 제가 수사를 이거는 했는가? 좀 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네. 같아요. 네. 김혜경 여사 관련해서 지금 확인된 게 그거 하나고 다른 거는 지금 계속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기소가 될 건데 네. 되겠죠. 액수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뭐 대표이사가 예를 들어서 회사 돈을 1원만 자기 계좌로 넣었다가 뭐 한 1분 만에 다시 넣어도 배임 횡령이에요. 네. 액수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행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액수가 작다고 해서 이게 말이 되냐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그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판단을 내림에 있어서 판사가 네. 지금 150만 원 내릴 때 그 선고 취지를 우리가 봤잖아요. 네.
그거 보면은 다 이해를 하실 텐데 아무려면 1인당 3만 원 뭐 몇만 원 그거 가지고 150만 원 벌금을 때렸다 이렇게 이해할 국민이 어디 있겠어요. 네. 저도 거기에는 동감해요. 액수에 따라서 어떤 형량의 기준이 되는 물론 이제 가중은 되겠으나 네. 그보다는 행위잖아요. 행위. 네. 이론을 넣더라도 행령이 되듯이 그래서 그 행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서 재판부의 판단을 받는 거 이게 바로 정의로운 사법 질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500만 원 돈 봉투에 나는 저도 액수보다는 그 돈 봉투를 명태에 줬던 행위의 의도가 무엇인지 검찰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고 알면서 저는 왜 23억에 대한 범죄 수익, 주가 조작의 수익을 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네. 왜 주가 조작범들하고 얘기하고 통화하고 메시지 했는데 그 행위에 대한 배경은 무엇인가를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느냐 네. 그리고 재판부의 판결을 받았느냐에 대해서는 한번 저는 그 네.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12시입니다. 많이 짠것 같잖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이렇게 들어오고 아하, 이렇게 치고 예. 아, 전혀 짜지 티키타카.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12시대로. 10만 원 넘어하는 거 아니냐? 아니 10만 원 행위가 문제지 이건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500만 원은요. 아하. 이렇게 이어지는 세트가 한 세트 그러죠. 딱 마무리가 네. 이 됐으니까요. 흐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네. 아, 요거 제가 여기서 끝내드리려고 했는데 예. 인터뷰에 나오시는 서영교 의원님께서 지금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예. 아니, 근데 조금 더 해야 돼요 우리. 아니 그러니까 요거는 좀 알아야 돼요. 예, 예,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아, 요거는 예. 우리가 안 할 아니, 수가 어제- 없는데. 예. 질문하십시오. 예. 제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오호. 누구예요? 뭐가요? 올린 사람. 그게 이제 둘로 나뉘어야 돼요. 이게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네. 글을 막 윤 대통령 비난하는 글을 올린 사람은 이름을 한동훈이라고 쓰는 뭐 다른 사람이에요. 한동훈. 근데 이 사람은 동명이인. 73년생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 전혀 다른 사람이고. 네, 어, 네. 그건 됐고. 예,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 아닌 거죠. 예, 한동훈이라고 쓰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이라고 돼 있는 분들은 네. 네. 윤 대통령 비난 또는 뭐 비판하는 기사나 사설에 링크만 올렸어요. 네. 그게 맞죠? 네, 예,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네. 이게 다른 겁니다. 일단 그걸 구별을 하고. 네. 그렇죠. 이제 여기는 아닌 거고. 그럼 이 가족은 뭐냐? 네. 링크 올린 가족은 누구냐? 가족이 네, 가족 이름은 그러면 누구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모친과 장인, 장모, 딸, 와이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1, 2분 사이에 막 올리고 그래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의 모친이 네. 바깥 사돈과 안 사돈에게 연락을 해서 단톡방을 이제 다- 꾸려서 뭐 거기서 이거 올리자고 자, 해서 시작하시죠, 서로 올렸냐 뭐 이게 가능하냐 물리적으로 아닐 것 같다. 그런 관계가 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 어떤 한 사람이 네. 아이디 패스워드 5명 걸 갖고 있으면서 아하. 뭔가 집단으로 올리게끔 막 아이디를 바꿔가면서 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 사람이 네. 그 5명의 아이디 그러니까 5명의 신상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한동훈 대표의 정말 가족 내지는 가족만큼 가까운 사람일 거 아니에요. 빠졌을 수가 있죠. 뭐 해킹의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해킹? 그러니까 아, 제 일단 얘기는 그 가족 동명인이 아니라 가족인 건 맞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네. 그거는 알아도 말하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좀 알아도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알아도 말하지 예. 못하기 때문에 네.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말하면 안 돼요. 가족이면 어때요? 네? 아니 가족이면 어때요? 아하.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하. 내 가족이 서영규 올라 멀었어요. 계속 얘기했어요. 윤희석 대변인이 나를 막 이렇게 박해하고 네. 구박하고 박해. 나쁘게 해. 네. 그러면 제 아들이나 제 어머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게시판이 있다면 윤희석 XXX 하고 올리는 게 네. 가족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남편을, 내 사위를 오셨어요. 그렇게 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좋겠냐고. 어. 그러니까 가족에 비방했다고 해서 이거를 무슨 수사하고 당무감사 자체가 어. 집안 방식이다. 이걸 이렇게 막 얘기해요. 간첩이라고 몰아가고 막. 근데 그게 예. 포털이면 이해가 가는데 네. 당원 게시판은 당원이어야 쓸 수 당원이에요. 있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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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들, 당원이요. 가족들도? 예, 그럼요. 예, 그러면 그러면 당원이에요. 누가면 당원 가입을 해야 한동훈 쓸수 있어요. 대표의 그 명예 회복을 위해서 네.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해킹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해킹이 들어와서 한동훈 이름으로 막 이런 거 했으면 아니 그건 아니고. 당무감사를 네, 아무튼 저는 예. 점심 먹고 가서 이걸 논평으로 하나 쓸까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아니, 골프의 쉬세요. 자유를 한동훈에게 댓글의 자유를 허하라. 네. 좋습니다. 네, 가족 이름으로 이렇게 쭉 올리면 그 한동훈 대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진짜 그런 네. 의도가 있다면 네. 가족 이름으로 했겠습니까? 삼자 이름으로 했겠죠.
예를 들어서 전혀 관련 없는 정영진, 신혜원 이렇게 했겠죠. 신주호 부총장이 그 얘기했어요. 가족들이 바보 멍텅구리냐? 그래, 말이 안 실명으로 되잖아요. 하게 그게. 의도가 있다면 실명이어야 돼요. 실명으로 인증을 해야 가입할 수 아니,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네. 생년을 분명히일 수 있다는 거죠. 작성자명은 바꿀 수 있어요? 아니요. 김땡땡 이렇게 나오던데. 아니 네. 실명으로 확인이 실명인데 네, 이게 동명이인일 확인이 수 됐다는 있다라는 게 거예요. 이제 네. 이런 주장이고. 논의 자체가 네. 참 국민의힘은 지방망신이라니까. 근데 친윤계에서는 이거 동명이인인지 아닌지 빨리 확인해서 이제 진짜 대표의 명예회복 시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어제 의쪽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명예가 충분해요. 동명이인이라는 건 뭘 회복을 해. 우연의 일치치고 너무하지 않느냐. 네. 한번 확인해 보자. 왜 이렇게 안 오세요? 네. 아니, 어쩔 수 없지. 알겠습니다. 네. 네, 이쯤에서 그러면 이 세 분은 보내드리고요. 네. 잠시 후에 서영교 의원 모시고 국정감사 흥미로운 이야기들 좀 전해 들어보고요. 또 민주당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